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협상에 관계된 책입니다. 협상의 한 수라는 책인데요. 협상 그러면 전문가들만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도 우리는 친구들과 협상을 하고요, 용돈에 대해서 협상하고요, 협상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이제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 밀고 당기기. 연애할 때 그것도 협상이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자체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상대와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얻어야 되냐면 물건을 얻거나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책에도 써 있어요. 지은이 소개.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협상의 한 수, 오명호님이 지으셨는데, 협상은 마음을 얻는 거다. 마음을 얻는 거다. 관계가 무너지면 협상은 끝난다. 아무리 말이 맞아도 상호 신뢰, 호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관계 형성을 우리 하죠. 이건 이제 동양적인 사고인데, 이게 서양인들은 조금 달라요. 그 팩트 자체, 그 자체를 보지만 이 동양인의 정서는, 서양은 옳고 동양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정서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품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통찰력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자, 결국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전문가가 많아야 소통을 잘하는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앞에 딱 써놓은 글이 저는 진짜 공감됩니다. 협상의 한 수, 일상에서 발견하는 승부의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은 뺄 수가 없는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살면서 협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노를 예스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살면서 부닥치는 다양한 거절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일에 관한 연구다. 갈등을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을 협상이라 부른다. 협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려의 서희 장군 얘기다. 서희는 말 한마디로 우리 땅 강동 6주를 돌려받았다. 어떤 말이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거란이 침입해보자 서희는 맞서 싸우거나 항복하는 대신 거란 장수 소손영과 협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거란의 속뜻을 알아차렸다. 고려를 침공하려는 이유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송나라 때문이었다. 거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송나라 정벌인데 전투 중에 송나라 동맹국인 고려가 기습할 것이 염려됐다. 이에 서희는 송나라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거란에 약속했다. 바로 그 대목에서 고려는 친송파들을 설득할 명분으로 강동 6주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의 제안은 거란을 솔깃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고려는 신흥 군사 강국 거란을 상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중 앞에서 떨리신다면,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말이 횡설수설하다면 OBM 스피치에서 배워보세요. 설득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지도합니다. 평생 AS 보장합니다. OBM 스피치로 오세요. 협상의 한 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명호님이 지었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승부의 비밀. 이 책은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썼고요.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굳이 내가 협상 전문가나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협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협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상대가 노하는 거를 예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절을 만나요. 근데 그게 위기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책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이 너무 쉽게 뭔가를 얻으면 그건 좀 그렇더라고. 뭔가 어려운 걸 해냈을 때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걸 이제 협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협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안에는요, 오히려 쉬운 원칙이 있습니다. 살면서 협상을 안 배워서 그렇지 원칙을 알면 기본 공식을 알면 쉬울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거 보면 이제 시대의 요구인 것 같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 연구팀은요, 앞으로 기술 발전이 계속돼도 인간을 상대로 한 협상, 또 대인 관계를 통한 상호 협상,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직업은 로봇이 상대하기 어렵다. 로봇이 하기 어렵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한 협상, 또 대인 관계를 통한 상호 협력,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요거는 이런 직업들은 남을 것이다. 또 기계와의 경쟁을 쓴 에릭 무린 열프슨 MIT 교수는요. 미래에 촉망받는 기업 교육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리더십, 팀워크, 공감 능력, 가르치는 능력 등인데요. 협상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기계가 인간이 할 일 대부분을 대신해도 이런 분야에서는 발전이 더디며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자, 결론은 뭐냐? 협상의 시대다. 이제는 누구나 협상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집안에 변호사 하나,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협상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 일과 삶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협상만큼 유용한 기술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 흥정, 협상 이런 걸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뭐 FTA나 기업의 M&A, 뭐 토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혹시 아이가 유치원 안 가겠다고 뗐을 때 있지 않았나요? 또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용돈을 더 올려받으려고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새로 산 가방을 얼마 전에 뽑은 새 차를 나보다 더 싼 값에 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억울한 적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협상을 합니다. 그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하버드대 윌리엄 유리 교수는요, 인생에서 협상만큼 중요한 기술은 없다라 그랬어요. 전 여기서 덧붙여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술이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돌파구다. 비즈니스 기술을 넘어서 이제 삶의 기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배추를 아파트에서 팔면 영업이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채소를 원하는지 조사해서 그걸 팔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협상은요, 영업보다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협상은 호신술입니다. 침해받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힘이죠.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사에 휘말리거나 소비자로서 기업에 컴플레인을 해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 내 입장만 앞세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의 입장에 서봐야 해결책이 나오죠. 정보를 조사해서 상대 머릿속 생각을 읽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상대가 기업이나 단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서 접근해야 되죠. 많은 경우 누구와 협상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판을 짜는 게 중요하죠. 나의 손해는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상을 잘하면 얻는 게 많은데 얻는 게 많아야 되죠. 근데 더 제일 중요한 얻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닫혀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에요. 사람은 이성하고 감성 어느 게 더 우세하죠? 다 알고 있죠. 감성은 알고 있어요. 광고도 다 이렇게 감성 광고로 가잖아요.
뭐 보일러를 아들여야겠어요. 뭐 이런 광고 기억나시잖아요. 바로 감성 광고. 경동 보일러. 그런 것 같아요. 또 협상은 집 짓는 것 같아요. 집안을 튼튼히 하지 않고 기둥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24페이지를 보면 협상,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때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협상을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는 없지만 물까지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물며 사람은 어때요? 권유건 설득이건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억지로 따르게 하면 결국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열쇠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동기죠, 동기. 동기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움직이잖아요. 협상이라는 건 그 사람의 동기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익입니다. 이익. 사람들은 이익이 생길 때 움직여요. 그렇죠?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요.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죠. 한비자에 나오는 예화가 있네요. 참 표현을 잘했어요. 한비자가.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뽕나무 벌레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고 뽕나무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어부는 뱀장어를 손으로 만지고 부녀자들은 누에를 친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잊고 마치 맹분이나 전제와 같이 용감해진다. 그러니까 맹분이 뭐냐면 산채로 소의 뿔을 뽑는 위나라 장수 얘기고요. 전제는 오나라 임금을 칼로 찍어 죽인 오나라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익이 있으면 만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손실입니다. 이게 이익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감 임박, 오늘이 마지막 이런 것도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사면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하게 돼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손실에 대한 동기죠.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득유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믿으니까 뭐 제품보다도 너를 믿으니까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치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요구가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일 경우에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실이 예상되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가치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일. 이익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물론 좋은 일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득인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봉사 같은 거. 가족의 사랑, 표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거. 그러니까 탐스 슈즈를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를 기부한다.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죠. 공감하십니까? 이 네 개 중에 한 가지 또는 네 가지를 다 건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 설득입니다. 또 협상이고요.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협상의 한 수 오명호님의 책입니다. 스피치 학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OBM 스피치는 다릅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가르칩니다. 평생 AS 해드리겠습니다. OBM 스피치에서 목소리 스피치를 배워보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